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최신 산업 기술력을 의식한 일본이 또 한 번 졸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의 출범을 계획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이해관계, 셈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의 국가들은 자국의 실리를 최대한으로 챙기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지, 중국의 줄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반기에 있을 미국 재선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확실한 것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별다른 보복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많은 제3의 국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 중국과 손을 잡자, 앞일을 함께 도모하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당장은 중국의 손을 잡자고 직접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을 테니 최소 미국의 요구는 들어주지 말아라 라는 것에서 우리는 현재 세계 정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중국과의 중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일정까지 조율하던 상황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분위기가 극도로 격화되었고 중국발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중단시킨 채 미국의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 자체 주도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몇몇 국가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대상 국가들은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인데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독일 역시 제조업 강국이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반도체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 EUV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와 협업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안을 새로이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안한 국가 목록에 한국의 이름은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출 규제 품목을 결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회원 국가들이 자국 내 세부 규정을 통해서 그 외의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 어느 정도의 제한, 규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을 한 표면적인 대외적인 이유는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중국의 화웨이, SMIC 등의 기업들이 중국 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최신 과학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극초음속, 양자 컴퓨터, 바이오 산업 등의 분야를 포함시켰고요. 이 같은 행보와 대외적인 명분은 미국의 기조와 상당히 비슷하기에 미국의 반중 행보의 뜻을 같이 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 같은 일본의 제안은 다자주의 무역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보호주의 스탠스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첫 번째 직접 조치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국가 목록들을 보면 최신 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확실히 명성이 높은 국가들인데 여기에 놀랍게도 한국의 이름은 빠진 상태죠. 일본은 작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작년 8월부터는 화이트리스트, 자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은 근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일본은 항상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과거에 한국의 제조업에 완전히 역전당해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기존의 G7 체제에서 한국, 인도, 호주 등을 추가해 G10, G11으로 새롭게 재편하자 확장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일본은 열렬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었죠. 대놓고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일본의 속셈은
미국을 주도로 하는 경제연합, EPN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경제연합 내에서 일찌감치 일본의 포지션을 잡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생되고 창출될 제조업 파일을 빠르게 선점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해당 경제연합에 같이 소속되게 된다면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5G 등의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일본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고 견제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2위 통신기업인 KDDI와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대규모로 체결했었고 얼마 전에는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단행했었죠. 일본의 5G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커져만 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더 월이 일본의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을 뚫었어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일본 최대 디스플레이 솔루션 업체인 NGC는 이번 달에 삼성전자 더월 신제품 2종을 출시하고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받아 들여오기 탐탁지 않았겠죠. 과거 한국의 디스플레이에게 완벽하게 추월당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다시 한번 추진된 재팬 디스플레이 JDI 역시 처참하게 배터리 공장 설립 문제로 인도네시아 고위급 관리들이 전용기로 서울에 입성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의 협력 사업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에릭 크르 국영기업부 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청장은 전날 저녁 전용기로 자카르타 동부 할림 페르다네 쿠수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서울에 도착했다. 바흐릴 총장은 출국 전 한국에 가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업은 세계적 투자가 될 것이다. 공장은 한방에 100헥타르 부지에 지을 것이라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강을 수출했지만 리튬 배터리 공장이 생기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릭 장관도 16일 방사선에서 배터리 생산 등 한류 사업으로 확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을 국내 직접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 방문 기간 LG화학과 현대차는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통해 배터리 공장 설립과 건설 관련 사업 패키지 투자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 카시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한 데 이어 LG화학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다. 분자했던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15일 인도네시아가 LG화학, CATL과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 협력 협약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공개했다. 후 장관은 2024년까지 811타입 최신 리튬 배터리가 생산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인도네시아에 단독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첫 번째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중부 자바의 방탄산업단지는 총 4,000헥타르 규모이며 1단계로 450헥타르가 준비돼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6월 30일 방탄산업단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정청장과 여기 있는 주지사, 군수가 몽땅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시 현장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이전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인 해외 기업 중에 LG화학이 포함되어 있다며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최신 산업 기술력을 의식한 일본이 또 한 번 졸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의 출범을 계획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이해관계, 셈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의 국가들은 자국의 실리를 최대한으로 챙기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지, 중국의 줄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서